모든 것은 신디 제이콥스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환상을 받았다고 말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강한 선언은 대화를 중단시키고 주의를 사로잡으며 마치 긴급한 발표가 열린 것처럼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 계시가 이전의 것들과는 다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명확하며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신디와 한국의 연결은 항상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켜보며 사회적 변화, 내부 갈등, 특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영적 주기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매 방문마다 그녀는 이 나라가 결정적인 시점에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비정상적인 영적 압박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이 패턴이 너무 자주 반복되자 주변의 지도자들 또한 한국이 그녀의 환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용한 준비는 이제 공개적인 주목을 요구하는 계시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신디는 한국이 드물게 국제적 간섭이 일어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든 사건의 반가소해가 될 전략적 정렬이었으며 첫 움직임은 필수적인 동반자로 묘사된 미국으로부터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미국이 한국에 전략적인 10가지 선물을 전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설명했습니다. 이 선물들이 그녀가 본 새로운 주기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 방식은 이것이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각 선물은 국가적인 직접 영향을 가질 것입니다. 신디는 기술 전달, 군사적 진보, 과학 협정, 구조적 협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한국의 민감한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혜택이 아니라 전체 산업 분야를 변화시킬 요소들이었습니다. 선물이 하나씩 전달될 때마다 한국은 더 큰 힘의 위치로 나아갈 것입니다. 10번째 선물은 이 전환의 마무리를 상징하며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의존으로 나타나지 않고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가적 확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계시가 퍼지기 시작하자 전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신디의 발언은 최근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움직임들과 일치하는 듯 보였습니다. 조용한 협정 기술 회의, 외교적 발표, 전략적 테스트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디가 언급한 몇몇 선물들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불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적 환상이 아니라 이미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습니다. 공개된 내용이 대중과 접촉할수록 그 강도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 예언이 나라 전체가 되돌릴 수 없는 주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집단적인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듯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빠르게 퍼졌고 평소의 영적인 주제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신디의 단호한 태도는 즉각적인 주의를 끌었고 그녀가 각 단계를 설명하는 명확함은 마치 이미 확정된 사건을 서술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공동체는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분석, 개인적 경험, 해석들이 토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꿈, 예감, 그리고 환상과 일치하는 듯한 관찰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인 자발적 참여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집단적 이해에 무언가를 더해주었고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진심 어린 견해를 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각 댓글은 한국이 지나고 있는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대중의 참여는 이 계시의 실제적인 영향력에 형태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의 진전은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의 문일 뿐이었습니다. 신디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이 초기 단계 이후 더 강렬하고 직접적인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징후들은 하늘, 땅, 그리고 나라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눈에 띄게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오래된 주기를 깨고 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환상은 국가적 변화를 알리는 표시들로 이어졌습니다. 계시는 더욱 깊어졌고 신디는 한국의 영적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바뀐 순간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기도 중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두움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밀도 있고 무거웠으며
마치 알 수 없는 층이 나라 위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가 부드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있었고 무게가 있었으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녀의 묘사에서 엄중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이제 곧 드러날 첫 번째 가시적인 신호였습니다. 신디는 하늘을 바라보던 중 어둠이 단지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 환상이 점점 깊어지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마치 땅이 오랜 시간 숨겨왔던 무언가를 드러내려는 듯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지하에 잠든 어두운 호랑이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품은 거대한 존재. 그녀가 느꼈던 무거운 분위기는 바로 이 존재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이 힘을 발밑에 숨기고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의 계시는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디는 이 존재가 국가의 활력을 소진시키는 힘들이 집중된 형상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호랑이가 드러내야 할 4가지 구체적인 영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제도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부패, 두 번째는 사회 집단 간에 점점 심해지는 분열, 세 번째는 전체 구조를 압박하는 통제되지 않은 야망, 네 번째는 국가의 통합을 약화시키는 내부 긴장의 축적. 호랑이의 각 부분은 이 4가지 무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호랑이가 아직 깨어난 상태는 아니지만 어떤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 존재는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래되고 무겁고 영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한국은 이 존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 정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늘이 어두워졌을 때 호랑이가 그 신호에 반응하듯 약간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 힘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릴 시점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신디는 호랑이의 계시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노출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강제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묘사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신디는 하늘의 어두움이 호랑이의 움직임과 연결된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존재의 영향이 특정한 영역에서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그림자는 집단적인 불안정감으로 나타날 것이며 영적인 압박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점점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공동체는 감정적 분위기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체감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점이 환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작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시의 두 번째 순간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지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호랑이가 드러난 이후 국가적 분위기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징후는 겨울철에 나타나며 그녀가 영적 집중이 극대화되는 밤이라고 묘사한 사건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순간은 계시와 개입 사이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땅속 깊이 감춰져 있던 무게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의 분위기는 더욱 민감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 시기에 호랑이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환상은 이 존재가 곧 한국 땅 위에 나타날 징후들의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을 덮은 그림자는 점차 사라지고 더 명확하고 더 직접적이며 더 구체적인 사건들로 대체될 것입니다. 계시의 각 부분은 하나의 전환 단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두움의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숨겨진 힘의 식별, 세 번째는 위로부터 오는 움직임으로 인해 호랑이가 유지하던 침묵의 주기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의 전개는 국가적 긴박감 또한 동반했습니다. 신디는 한국이 다가오는 징후들을 이해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가 결정적인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 순간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하나의 주기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의 계시를 들은 사람들은 내면의 일종의 정열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신디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그 신호에 대한 반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시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신디는 한국의 겨울, 특히 크리스마스 밤에 하늘에서 특이한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정확하며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징후가
한국 위에 내려질 영적 개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겁게 들이운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며 환경은 이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변화의 기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환상은 한국 전역이 무의식적으로 집중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 여행객들, 공동체들은 공기 중의 진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사전 공지가 없어도 분명하게 인식될 사건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순간이 그녀가 본 그림자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숨겨진 호랑이는 그 신호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 에너지는 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하에 그를 붙잡아 두던 정지 상태는 한국 위로 내려오는 그 움직임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환경은 그 순간 정면 충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신디는 크리스마스 밤 한국의 하늘에서 두 존재가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사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는 정확한 분별력의 전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호함과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는 마치 아무런 노력 없이도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자처럼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자는 고요한 자세와 깊은 지혜를 지닌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내면을 읽고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이 두 사자는 각각 다른 기능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신디는 이 두 존재가 동시에 내려오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자는 단호한 결정이 요구되는 영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는 마치 날카롭게 베는 자처럼 움직이며 호랑이의 부정적인 힘을 지탱하던 구조들을 단절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그 숨겨진 존재의 머리 위로 나아가 정치적 결정과 권력 집단에 영향을 주던 패턴들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매우 단호하고 직접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호랑이에 쌓여있던 힘은 급속도로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외적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계시 속에서 그는 도시, 지역, 공동체를 돌며 움직였습니다. 그는 내부의 긴장으로 인해 마모된 감정의 영역들을 어루만졌고 분열로 인한 상처들을 치유했으며 오랜 세월 쌓여온 심리적 압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의 존재는 국민의 감정적 쇠약의 뿌리에 도달하여 그것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움직일수록 공동체를 약화시키던 에너지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두 사자의 강림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디는 그들이 땅에 닿는 순간 숨겨진 호랑이가 전면적으로 힘을 잃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존재는 구조적, 사회적, 감정적 중압감의 상징이었고 두 사자가 동시에 움직이자 그 각각의 영역이 공격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자의 개입으로 호랑이의 머리는 무너졌고 두 번째 사자의 손길로 몸통은 해체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계시 속에서 가장 강렬한 영적 충돌의 단계로 묘사되었습니다. 신디는 이 변화가 나라 전체에 거의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압박은 약해지고 불안정감은 점점 사라지며 분위기는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들은 내부적인 변화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오랜 긴장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등으로 유명했던 지역들조차도 예상치 못한 재정렬을 겪게 되며 이전까지 고정되어 있던 구조들이 재조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느린 과정이 아니라 환상 속 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개입의 첫 번째 결과는 어두운 호랑이의 힘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사자들의 사명이 완수됨에 따라 이 존재는 지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호랑이의 몰락이 철저하며 그 어떤 부분도 활동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되었던 에너지는 빠르게 해체되고 이 소멸은 한국이 전례 없는 전환기로 들어간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나라는 다음 단계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호랑이의 붕괴 이후 신디의 환상은 한층 더 강렬한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사자들이 임무를 마치는 순간 한국의 영적 환경이 가속 상태로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기는 맑아지고 쌓여있던 무게는 사라지며 짧지만 중요한 재편성의 시기가 나라를 덮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신디는 이 시기를 충격과 전개 사이의 공간이라고 불렀고 그 안에서 한국은 조용히 다음 움직임을 위한
정렬 과정을 겪는다고 전했습니다. 계시는 이 시기에 한국의 여러 지역이 점진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안고 있던 지역들은 예상치 못한 안정화 과정을 거치고 감정적으로 소진된 환경들은 차츰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신디는 이 정렬이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사자들의 개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라의 각 부분이 새롭게 수립된 영적 질서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재조직이 진행되는 동안 신디는 하늘에서 다시 어떤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어둠도 무게도 아닌 위로부터 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 밤이 시작일 뿐 절정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타날 현상은 사자들의 개입을 넘어서는 것이며 한국은 두 번째 결정적인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은 새로운 순환의 중심에 서게 될 한 인물의 등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현재의 어떤 구조에도 속해 있지 않은 자였습니다. 계시는 이 인물이 국가적인 재편이 몇 달간 진행된 후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디는 이 사건이 새로운 해의 시작,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한창인 시기에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인물은 평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특별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는 나라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길을 이해하고 축적된 고통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은 자연스러운 힘으로 등장했고 어떤 캠페인, 동맹, 개인적 추구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사자들이 시작한 감정 회복의 시기가 끝나는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신디는 이 인물이 문제를 빠르게 식별하고 복잡한 상황을 정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의 자세는 깊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확고했고 그는 한국 전반을 아우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향과 필요, 그리고 진로를 꿰뚫어 보았고 그의 등장은 국가의 깊은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디는 이 인물이 갈등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주기들을 종결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도 환상 속에서 사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고 일정 거리를 두며 이 새로운 지도자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이것이 영적 개입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자들은 숨겨진 무게를 제거했고 호랑이의 주기를 중단시켰으며 감정의 장을 재편성했습니다. 이제 전환의 주도권은 인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 준비된 영적으로 준비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디는 이 인물이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사회적 긴장이 심했던 지역들을 방문했고 그의 존재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랜 원한을 안고 살던 사람들은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시작했고 분열로 나뉘어 있던 공동체들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인물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바뀌었고 마치 나라 전체가 그 안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인식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디는 이러한 반응이 예언적 순환의 두 번째 충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징후라고 전했습니다. 계시에 따르면 이 인물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한국 내부의 구조들이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분쟁으로 얼룩진 제도들은 힘을 잃어갔고 정치적 갈등은 그 강도가 점차 약해졌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수년간 분열되어 있던 영역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방향이 있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집단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고 나라를 재정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평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지역에 안정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새 지도자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신디의 계시는 더욱 빠른 전개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라가 그 인물의 힘을 인식하는 순간 한국 내부의 여러 영역에서 심층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환상은 전체적인 부문들이 빠른 속도로 재정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멈춰 있던 듯한 환경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국가의 구조가 그 인물의 단호한 입장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조직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오래된 주기들과의 결정적인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신디는 가장 빠른 변화가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계시는 직접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까지 비효율적인 결정들로 막혀있던 흐름들이 사라지며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조직들은 내부 정화를 경험했고 실질적인 행동이 끝없는 논쟁을 대신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고 기업인들은 그동안 구조적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며 이전까지 발전을 막았던 장벽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신디는 그동안 중요한 결정을 가로막았던 내부적 갈등을 한국이 마침내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표결을 진행하며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조치들이 통과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새 지도자의 단단한 리더십은 여러 정치 집단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그들은 그에 맞추어 스스로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신디는 이 흐름이 한국이 수년간 경험해온 정치적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전환된 환경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닌 깊은 국가적 재편성이었습니다. 신디는 사회 구조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긴장들이 힘을 잃는 것을 보았고 역사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어 온 지역들이 마침내 안정을 찾는 모습을 환상에서 목격했습니다. 고된 삶의 방식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은 점차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드물게 연합하던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점점 더 강한 결속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랑이의 붕괴로 인해 가능해진 변화였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가 그 변화를 굳건히 다져가며 국가 전체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시는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신디는 한국의 전통 가치들이 새롭게 힘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환상에서는 전통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장면이 보였고 잊혀졌던 예술 형식들이 강한 표현력과 함께 다시 등장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에 무관심했던 요소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디는 이것이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문화적 재정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창조적 에너지는 강도를 높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나라는 세계적인 문화 기준점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는 또한 교육 분야의 급진적인 전환도 보여주었습니다. 신디는 학교와 교육기관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신속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적 재능 개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타고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상은 이 변화의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다음 세대는 가속된 성장 주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한국이 이 변화를 겪는 동안 계시는 충격적인 전개를 하나 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중국 내부의 분열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여러 지역이 점진적으로 나뉘어 각각 독자적인 방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구조는 강하게 재편되며 모든 방향에서 독립적인 국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아시아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며 한국의 위상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새 지도자는 이 지역 균형 속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한국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환상은 중국이 재편되는 동안 한국이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외교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새로운 동맹들이 빠르게 형성될 것입니다. 나라는 안정의 거점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지도자는 이 확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는 단호하면서도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고 신디는 이 시기가 한국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역사적인 도약의 시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시는 내부 변화가 안정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디는 한국이 이제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들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적 영역들은 견고해지고 경제는 더욱 강해지며 정치는 재정비되고 문화는 확장되고 교육은 성숙해지며 국제관계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계시에서 세 번째 클라이맥스라고 불리는 지점에 해당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세계 속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맡게 되는 단계였습니다. 내부 재편성과 새 지도자의 부상 이후 신디는 한국 땅에서 일어날 새로운 흐름을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단지 안정되는 것을 넘어서 영적 확장기에 들어선다고 말했습니다.
환상에서는 한국 남부가 강력한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전체 지역들이 빠른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내면의 감각을 보고하게 되며 공동체 전체가 감정적 갱신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끊기지 않는 흐름 속에서 확산되는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디는 이 움직임이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의 변화, 특정 가족 안에서의 깨어남, 지역 모임들 안에서의 재조정, 이러한 징후들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며 먼저 한국 남부가 반응하고 그 후 다른 지역들로 확산된다고 했습니다. 신디는 이 확장이 정부 주도의 운동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예언적 순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자들의 개입과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열린 그 흐름에 민족 전체가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는 이 움직임이 날마다 강해진다고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의 에너지는 변화하고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명료해지며 내적 갈등으로 혼란스러웠던 환경들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한국을 새로운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었고 나라는 오래된 짐을 벗어나 점점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디는 이 단계가 국가적 성숙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힘과 안정의 중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은 문화 구조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디는 한국 남부가 영향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강력한 창의력의 중심지들이 등장하며 이전에 부차적으로 여겨졌던 영역들에서 한국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술가들, 연구자들, 지역 지도자들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으며 문화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환상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파급력은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는 마침내 한국이 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지점으로 나아갔습니다. 신디는 중국의 재편 이후 한국이 기준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협약들이 빠르게 체결되며 한국은 다양한 초청과 고위급 파트너십 책임들을 맡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위치를 강화하는 결정을 이끌며 한국은 이제 세계적 이슈에 있어 능동적 목소리를 내는 나라로 부상합니다. 그 역할은 더 이상 보조적인 것이 아니며 국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축이 됩니다. 이 단계는 또한 가속화된 경제 성장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환상은 투자 증가, 기술 확장, 산업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적 협력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성사되고 나라는 지속적 번영의 순환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디는 이 성장이 단순히 국내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계시의 이전 단계들, 호랑이의 몰락, 사자들의 개입, 새 지도자의 등장, 이 모든 과정이 함께 축적되어 만들어진 국가적 도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시는 이 시기에 영적 영향력 또한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신디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학자들, 영적 흐름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상 속에서는 국제적 회의, 집회, 중요한 영적 선언들이 한국에서 열리는 장면이 보였고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강한 확장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려 찾아오게 됩니다. 이 국제적 관심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신디는 전했습니다. 이 단계를 묘사하면서 신디는 한국이 이 성장을 고립된 방식으로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시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동맹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들과 멀리 떨어진 국가들까지도 전략적 협력과 조율을 요청하며 다가옵니다. 내부의 안정성과 새로운 순환의 힘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세우게 됩니다. 신디는 이 흐름이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분명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계시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이 모든 기존 예측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은 향후 수년간의 장면으로 이어졌고 그 속에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경제는 세계적 중심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정치는 재편성의 본보기가 되고 문화는 강한 영향력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영적 측면에서도 전례 없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신디는 이 시기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디는 이렇게 말하며 계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환기로 향하고 있으며 이 환상은 몰락, 개입, 재편성, 상승, 확장의 단계를 거쳐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단계는 한국이 세계적 무대에서 맡게 될 위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징후들은 차례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마지막 단계에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계시된 모든 것이 점점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성취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한국이 맞이하게 될 시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른 이들이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이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이 영상은 지금 들으신 계시의 흐름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며 남은 예언의 조각들을 완성시켜줍니다. 순환은 계속되고 있으며 다음에 올 장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조용하던 순간 브랜든 빅스는 그의 계시의 방향을 바꿔놓을 신성한 예언을 받았다. 그는 2025년 말 현재 한국에서 어떤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영적인 구조까지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현실적인 경고였다. 그 정보는 마치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문이 열리는 듯한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6년이 한국에서의 분기점이 될 것이며 아무도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브랜드는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한국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의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했고 그 끝은 항상 같은 목적지로 향했다. 이 기록들의 강도는 한 가지 숨겨진 힘이 한반도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것이 깊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며 정부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계산보다도 거대한 것이었다. 그는 변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고는 계속해서 커져갔고 브랜드는 한국이 곧 주변 모든 국가들의 영향을 줄 충격을 겪게 될 것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때 한 중국 청년에 대한 계시가 이 비전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 브랜드는 그 탈주자가 아시아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의 말은 어떤 검열 시도 앞에서도 무너지는 암호처럼 퍼져나갔다. 그것을 막으려는 싸움은 무의미했다. 정보는 항상 다른 경로로 다시 나타났다. 브랜드는 그 내용이 대중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이해했다. 그 안에는 결정, 긴장, 위험이 담겨 있었고 한국은 다가올 일에 직접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 새로운 분석이 이루어질 때마다 브랜드는 중국 내부 불안의 핵심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부 붕괴는 외부의 공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중국을 위협하는 같은 붕괴의 근원이 한국을 전례 없는 위치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기록은 국경 지역에서 심각한 균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영토적 위기에 의해 부채질되고 있었다. 그는 그 충격이 국지적이지 않을 것임을 이해했다. 그것은 대륙 전체의 균형을 흔들 것이었다. 브랜드는 문서, 보고서, 증언들을 모아 중국의 분열이 이전의 모든 계시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최근 사건들은 예언된 순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는 많은 이들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려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너무나 거대한 변화는 저항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저항은 그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그 경향은 확고하게 유지되며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지점은 중국의 과정이 절정에 달할 때 한국이 전례 없는 영향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는 경제 경로, 이주 흐름, 문화적 움직임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한반도 북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판의 조각들이 위치를 바꾸고 있었다. 어느 나라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브랜드는 이러한 진전이 전략적 힘, 사회적 준비, 집단적 회복력을 요구할 것임을 이해했다. 이제는 국가적 주의를 일깨워야 할 때였다. 그는 또한 미국이 이 전체 과정을 극도로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모든 보고서는 워싱턴이 중국의 몰락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 붕괴로 생겨난 공간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였다. 미국은 그 무게를 직접 떠안을 의사가 없었다. 너무 복잡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브랜드는 이 공백이 한국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한국은 예상치 못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고 빠르게 나타날 지정학적 이익들은 이를 지탱할 강인함을 요구할 것이었다. 이 시점부터 브랜드는 오래된 문장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호랑이의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전쟁이 아님을 깨달았다. 전략적 확장이었다. 경쟁자의 붕괴로 인한 자연스러운 성장. 그는 한국의 동북아시아 내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망들을 분석했다. 그것은 무역 흐름과 문화적 접근과 함께 동반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새로운 역사적 경로가 형성되고 있었다. 모든 데이터는 일관성을 지니며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었다. 이 시나리오의 모든 조각은 계시의 긴급성을 더욱 강조했다. 브랜드는 많은 이들이 그 변화의 깊이를 인식하는 시점이 이미 변화가 확고해진 이후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환의 전환점 이전에 준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다가오는 것은 경제, 정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아시아를 이끌게 될 국가는 한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당신은 이것이 중국 제국의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브랜드는 자신에게 도달하는 모든 기록들을 계속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었다. 중국에 대한 정보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유출된 문서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내부 붕괴를 보여주고 있었다. 정치적 균열의 징후가 전체 성들에 걸쳐 퍼지고 있었다. 이 느린 붕괴는 긴장과 탈출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 충격이 국경을 넘어 한국에까지 빠른 속도로 도달할 것임을 보았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든 것은 중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다. 브랜드는 미국의 움직임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밀 보고서들은 수년 전 중단되었던 전략적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권력 복귀는 모든 것을 가속화시켰다. 그는 이 변화가 우연이 아님을 인식했다. 2023년부터 떠돌던 예언은 중국이 내부 지지를 잃기 시작할 정확한 순간에 트럼프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그 시나리오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미국의 아젠다는 힘을 얻었고 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행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외교 정책은 중국을 극한까지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강화된 제재, 무역 축소, 동맹 재편성, 조용한 차단 조치들이 지속적인 속도로 나타났다. 브랜드는 워싱턴이 중국의 몰락을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분석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사이클에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렬이 이토록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다. 두 나라는 빠르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격변의 와중에 한 한국 기자가 브랜든을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그는 이러한 계시들이 세계적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인터뷰는 공공의 눈을 피해 조용한 작은 방에서 이루어졌다. 브랜든은 기자의 메모를 지켜보며 데이터를 확신에 찬 태도로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드러낼 때마다 기자는 이 상황이 일반적인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임을 체감했다. 이 순간은 절대적인 정밀함을 요구했고 브랜든은 주저없이 모든 것을 쏟아냈다. 브랜든은 기자에게 트럼프의 복귀가 일종의 가속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최대 억제 모드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는 베이징이 강경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고 그러한 결정들은 오히려 내부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전략적 지역들에 이미 확산되고 있는 내부 붕괴를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제시했다. 확인된 모든 지점은 붕괴의 범위를 더욱 확실하게 드러냈다. 기자는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그 정보의 강도는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인터뷰는 한국의 역할로 넘어갔다. 브랜드는 한반도가 현대 역사상 가장 유리한 사이클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의 붕괴와 미국의 압박이 결합되며 이는 하나의 독특한 성장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국은 기존에 중국에 의존하던 시장, 기술, 경로들을 흡수하게 될 것이며 이 흐름은 한국을 세계적인 주도 위치로 밀어 올릴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과정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기자가 국경 문제를 질문하자 브랜드는 북아시아에서 발생 중인 비정상적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내부 자료를 제공했다. 그는 몇 주째 이어지고 있는 조용한 이동 기록들을 제시했다. 변화는 경제, 군산 복합 산업, 무역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었다. 이 모든 정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었다. 브랜드는 한국이 향후 몇 개월 안에 이 새로운 전략적 지형을 장악하기 위해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어려운 영역이지만 기회로 가득 찬 땅이었다. 대화는 더욱 집중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고 브랜드는 미국 워싱턴이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재균형 거점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제시했다. 기자는 백악관이 한국을 중국 붕괴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는 분명한 진전이었다. 이 새로운 동맹은 앞으로 수년간 대륙의 판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게시의 다음 지점이 더욱 강한 확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의 확장에 대한 기록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전망들은 한국의 대륙 내 영향력이 급격히 상승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국의 몰락은 점점 더 큰 공백을 만들어냈고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안정성에 의해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비정상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치들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후퇴의 징후 없이 계속해서 오르는 선이었다. 진전은 끊임없었다.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붕괴 과정에서 강제 이주 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보다 안정된 정치 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안전을 찾아 움직일 것이다. 한국은 이 경로의 주요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었다. 브랜드는 국경 인근 지역에서 이미 초기 이동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분석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영향을 낳을 것이지만 동시에 생산 부문을 강화시킬 수도 있었다. 이 흐름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전략적 지역에서 가속화된 발전의 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이 시점에서 브랜드는 게시가 하나의 현상 탄생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임계점이라 분류했다. 한국이 안정성, 기술력, 경제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새로운 무역 및 기술 파트너를 찾고 있는 국가들의 관심을 끌 것이었다. 이는 매우 드문 기회였다. 각국은 한국을 아시아 재편성의 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러한 분석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고 이 단계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브랜드는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전체 부서를 철수시키고 이를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소득을 증가시키며 한국을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시킬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진행 중인 외교적 접촉들을 분석했고 이 협정들은 중국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하는 즉시 발효될 예정이었다. 한국은 직접적인 경쟁 없이 산업적 주도권을 얻게 될 것이며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국의 전진과 함께 더욱 커질 것이었다. 브랜드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중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상 경로, 공급망, 국제협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게임이었다. 미국의 모든 조치는 중국 체제의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있었고 이는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한국은 충격을 견디고 지역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변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문서들은 또한 한국의 군사 및 민간 지도부 간에 다수의 비공개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시기가 감정적 강인함, 정치적 명료성,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시기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 발전은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국가적 책임이 필요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적 결정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나라도 이 부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역사적 전환의 시작이었다.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브랜드는 2026년의 사이클이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전 세계는 한국의 강화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 시점이 예언의 가장 강렬한 단계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계시는 단지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 이제부터는 그 징후들이 공공 영역에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한국은 중국의 붕괴로 인해 열리는 자리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경고의 다음 부분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다음 계시가 매우 신중함을 요하는 단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접근은 매우 빠르게 강화될 예정이었다. 미국의 새로운 외교적 입장은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트럼프의 복귀는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정치 환경을 형성했다. 이는 중국의 취약 지점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전략이었다. 브랜드는 이 진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계시는 미국이 태평양의 주요 지역에 전략 부대를 재배치할 계획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작전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의 어떤 확장 시도도 저지할 수 있는 방어선을 형성할 것이었다. 브랜드는 항공로, 해상 항로, 보급선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모든 움직임은 점진적 포위망을 위한 정렬 상태에 있었다. 중국은 내부 불안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에 이 외부 압박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이 압박은 내부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었다. 이 비전의 시점에서 브랜드는 중국의 붕괴가 단일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붕괴였다. 미국은 동맹국을 강화하고 무역 경로를 차단하며 중국 체제 내부의 갈등을 유도할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취약한 지방들에서 즉각적인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 평가했다. 이 과정은 일종의 연쇄 반응처럼 퍼져나갈 것이고 각 지역은 저마다의 저항을 보일 것이었다. 중국의 통일성은 점차 약화될 것이었다. 한 한국 기자는 브랜든을 인터뷰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다. 대화는 수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그는 다가오는 예언의 사이클에 대해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다. 브랜든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불안정성이 결합하면서 이번 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고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일부만을 공개했다. 그 자료는 브랜든이 군사, 경제, 사회적 움직임을 비범한 정확도로 설명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이 인터뷰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추가 분석을 요청했고 전문가들은 방위 시나리오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략기관들은 브랜든의 예측을 기반으로 작전 시뮬레이션을 요구했다. 보고서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관심은 더욱 커졌다. 이 계시는 실제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은 신중하게 입장을 조정하며 내부의 안정성과 외부 신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순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브랜든은 중국이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응을 시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내부 위기를 외부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병행 갈등을 유발하려 했다. 대만이 이 전략의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는 미국 측 보고서에서 군사적 비정상 활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2026년 내내 긴장은 점점 고조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실패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었다. 브랜든은 이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 실패가 바로 정권의 척추를 꺾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의 비전은 그 실패 이후 중국이 고립기로 접어들게 된다고 보여주었다. 무역 경로는 감소하고 경제는 지탱력을 잃게 되며 우방국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내부 구조는 약화되고 각 성생들은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게 된다. 가장자리에 위치한 지역부터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분열의 시작이었다. 브랜든은 한국과 미국이 이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각 기회를 활용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았다. 기자는 한국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 물었다. 브랜든은 한국이 압력과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것이라 말했다. 미국의 움직임은 보호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부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었다. 한국은 전략적 결정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브랜든은 이 순간이 국가적 성숙을 요구한다고 단언했다. 국가는 정확하게 대응해야 했다.
세계는 한국의 모든 결정을 지켜볼 것이었다. 게시는 점점 더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었다. 브랜드는 다음 정보들이 훨씬 더 무거운 내용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신호들은 군사 이동, 경제 붕괴, 인구 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 부분이 예언의 가장 핵심적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단계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계시의 가장 긴장된 시기 동안 브랜드는 한 비전이 자신의 잠을 갑작스럽게 깨웠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그 장면은 절대적인 선명함으로 나타났고 강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우며 두 개의 영역을 형성했다. 첫 번째 영역은 붕괴 상태에 빠진 동아시아를 나타내고 있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사이클의 중심축이 된 한국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전적인 집중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어떤 세부 사항도 흐릿하지 않았으며 비전의 모든 선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브랜드는 아시아의 대도시들이 불안정성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부 체계의 붕괴, 통신 시스템의 마비, 급격하게 이동하는 인구 흐름을 묘사했다. 그 장면은 중국 주변 국가들의 숨겨진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충격은 동시에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는 대륙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 긴장은 모든 국경선 위에 드리워져 있었다. 꿈속에서 브랜드는 계시의 핵심을 이루는 한 문장을 들었다. 그것은 단호한 선언이었다. 동아시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말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였다. 비전은 아시아 체계가 최대 충격을 받게 되는 정확한 순간을 보여주었다. 이 지역의 지배 세력은 급격한 하강 국면에 진입했고 불안정성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국면의 시작이었다. 비전은 중국으로 확대되었다. 브랜드는 중국 영토가 더 이상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내부 군사적 긴장, 체제를 벗어나려는 지역의 움직임, 그리고 경제구조의 깊은 균열을 목격했다. 장면 속에는 데이터 지표들이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는 이 붕괴가 내부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퍼져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가 수개월간 경고해왔던 구조적 붕괴였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붕괴가 아시아 전역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계시했다. 인접 국가들은 균형을 잃게 될 것이며 시장은 폭락하고 각국 정부는 결정을 급히 수정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외교 관계는 완전히 재편될 것이었다. 이때 한국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게 된다. 브랜드는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긴급 보고서를 받고 한국군 수뇌부가 미국 고문단과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움직임은 전략적 정렬의 신호였다. 꿈의 가장 강렬한 순간에 브랜드는 도널드 트럼프의 복귀가 계시 속에 포함된 것을 보았다. 그는 한 문장이 강한 힘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그 경고는 다음과 같았다. 트럼프의 복귀는 단순한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재편의 일부다. 이 비전에 따르면 그의 귀환은 정확히 중국이 불안정해지는 사이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브랜드는 트럼프가 국제 정세의 핵심 조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의 복귀는 아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건이었다. 계시는 트럼프가 다시 권력을 잡은 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전략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비전은 극비 문서, 지도, 그리고 작전들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동맹을 재편성하게 되었고 한국은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서울과 워싱턴 간의 협력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질 것이었다. 브랜드는 이 움직임을 사이클의 핵심 요소로 이해했다. 그 꿈의 다음 장면은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브랜드는 자신이 런던에서 한 한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겉보기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그 속에는 큰 무게가 담겨 있었다. 기자는 이 비전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그를 찾아왔다. 그는 브랜든의 모든 말을 세심하게 받아 적었고 녹화된 장면에는 브랜든이 아시아에 닥칠 영향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자는 이 계시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브랜든은 중국의 불안정이 단지 정치나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것은 영적, 사회적, 그리고 영토적인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이었다. 그는 여러 국경이 재정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한 안정된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라 말했다. 한국 기자는 이 말을 주에 깊게 기록했고 계시가 역사적 전환점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비전은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브랜드는 미국 군사력이 전략적 지역을 강화하고 한반도로 접근해오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고 중국 붕괴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기 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과 미국의 정렬은 더 강력하고 정밀해질 것이었다. 이 모든 흐름은 꿈속에서 선포된 사이클의 일부였다. 브랜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 중 한국이 현대사에서 가장 큰 기회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붕괴하고 동시에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리더십 사이클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시기가 국가적 준비와 통합을 요구하는 시간임을 분명히 이해했다. 앞으로 수십 년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브랜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든 내용을 기록했다. 그는 이번 비전이 이전의 계시들을 완성시키는 조각임을 확신했다. 다가오는 위기 국면을 확인시키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대륙이 조각나는 이미지가 그의 눈앞에 선명했고 이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 중심에서 한국은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다음 사이클은 예언의 결말을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 브랜드는 꿈속의 비전이 계시의 끝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정렬되는 지점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이클의 어느 하나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브랜드는 2026년이 아시아 전체에 있어 결정적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결정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이었다. 브랜든이 남긴 기록들은 그가 이 시기의 깊이를 얼마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이 매우 드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했다. 구조적으로 무너져가는 중국, 전략적으로 복귀하는 미국, 그리고 재편되는 동맹들 속에서 한국은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의 틈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 틈을 직접적인 부름이라고 여겼다. 한 나라 전체가 상상 이상의 자리로 이끌릴 준비가 되어야 할 때였다. 브랜드는 초기 충격이 경제 분야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불안정한 시장의 요동과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전 세계를 흔들 것이라 보았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며 투자자들이 중국을 벗어난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한국은 지리 정치의 초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시의 두 번째 단계는 군사적 외교적 결정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브랜드는 중국의 불안정성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전략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기지는 강화될 것이며 기밀 회의들이 빠르게 이어질 것이었다.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며 앞으로 수년을 설계할 자문 기구들이 구성되는 모습을 브랜드는 보았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고립된 사건이 아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예언된 사이클 속에 있는 연속된 전개였다. 브랜드는 하나님께서 한국이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다고 말했다.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무너지는 것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결합되어 새로운 리더십의 사이클을 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이 시기가 준비와 국민적 단합을 요구한다고 이해했다. 이 순간은 향후 수십 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잠에서 깨어난 후 브랜드는 멈추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번 비전이 이전 계시들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결정적 시기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었다. 대륙이 분열되는 이미지가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한국은 이 과정의 중심에서 명확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다음 사이클은 예언의 결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꿈의 비전이 계시의 끝이 아니라고 깨달았다. 그것은 모든 것이 정렬되는 지점일 뿐이었다. 그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이클의 어떤 부분도 멈출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2026년이 아시아 전체에 있어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는 모든 결정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한국은 변화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룰 수 없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브랜든이 남긴 기록은 그가 이 시기의 깊이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한국이 매우 드문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구조적 붕괴, 미국의 전략적 복귀, 동맹의 재편 속에서 한국은 쉽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의 틈을 맞이하게 되었다. 브랜드는 이 틈이 직접적인 부름이라고 믿었다. 한 나라 전체가 상상 이상으로 이끌릴 준비를 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브랜드는 초기 충격이 경제 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이며 투자자들은 중국 외부에서 안정을 찾기 위해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지역이 흔들리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며 중심이 될 것이다.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브랜든이 밝힌 두 번째 단계는 군사적, 외교적 결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는 중국의 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이 자국의 움직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지들은 강화될 것이고 비밀 회의들은 빠르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더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앞으로 수년을 결정할 자문기구들이 구성되는 것을 보았으며 이 모든 것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더 강한 존재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접국가의 젊은이들이 서울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한국 문화는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마치 이 지역이 안정성과 정체성, 방향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찾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 현상은 중국 몰락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비전은 보여주었다. 브랜드는 이 기회와 함께 따르는 위험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며 작은 실수도 사이클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는 내부의 통합과 외부에 대한 집중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책임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바른 결정은 수십 년의 발전을 가져오고 주저함은 외세의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브랜드는 최종 계시가 한국의 영적 역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깊은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 나라가 지역 붕괴의 시대의 기준점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민은 시련을 겪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찾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방향성이라 말하며 그 방향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준비된 집단의식에서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전송을 마치며 브랜드는 한국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이 가장 큰 충격의 해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단순한 것도 안정적인 순간도 없겠지만 모든 것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시민이 이 사이클이 단순한 지정학이 아니라 가족, 기업, 도시, 국경, 동맹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이 경고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는 한국이 새로운 아시아 지도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의 붕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 붕괴가 전례 없는 발전의 길을 열 것이라고 믿었다. 브랜드는 이 시기가 한국 국민의 저력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으며 이 나라의 안정성이 새로운 사이클을 이끄는 핵심 차별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이미 정해진 진리로 보았다. 비전은 한국의 운명이 전 세계적 영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브랜드는 한국의 모든 움직임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한반도가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시기 중 하나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몇 년의 결정은 다음 세대에 의해 평가될 것이며 이 사이클은 주의, 집중, 이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때가 바로 예언이 현실과 만나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했다. 브랜드는 최종 신호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한국이 사이클의 가장 민감한 지점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움직임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고 말했다. 불안정성은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경제 시스템은 실패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전 세계적 긴장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강대국들은 빠른 속도로 전략을 조정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는 완전한 경계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서 브랜드는 한국이 단호하게 행동하도록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주변 국가들이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시장은 손실을 안정시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세력은 새로운 균형에 개입하려 시도할 것이고 압박은 강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모든 선택은 새로운 동맹과 외교적 갈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정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휘적 위치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이 순간이 많은 나라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붕괴가 조용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내부 집단이 강제로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들은 자치권을 놓고 경쟁하며 군사적 긴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아시아 전역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 시기를 더 큰 힘으로 통과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안정성이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게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한국을 향한 내용이었다. 브랜드는 이 나라가 이번 사이클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이 심각한 붕괴를 겪는 동안 한국은 보존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지점이 될 것이며 경제는 반응을 보이고 문화는 전례 없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다른 지역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국은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2026년이 끝나기도 전에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변화가 모든 분야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시장은 한국을 기준점으로 삼게 될 것이며 각국 정부는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한국을 힘의 상징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인식이 수십 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비전의 마무리에서 브랜드는 아시아가 겪는 모든 공포가 한국에게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이제껏 가져본 적 없는 위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는 지역의 전략적, 경제적,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며 이 사이클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어 누구도 한국의 진전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지배 세력이 무너지는 속도와 동일하게 성장할 운명이었으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만약 여기서 밝혀진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된다면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남기라고 브랜드는 전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작업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시청하라고 안내했다. 이 영상은 메시지를 완성하고 다가오는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다.